강원도의회 의원 두 분을 모시고 강원도 정치권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도정은. 오늘은 어제부터 시작된 강원도의회 7월 임시회의 주요 안건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의한 도의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몇 가지 강원도정에 대해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내년 1월 본격 시행이 되죠.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강원도의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텐데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세한 얘기 박인균 의원과 심상아 의원 두 분 도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회기 중이라 두 분 모두 전화로 연결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아입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인균 의원입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부터 강원도의회 7월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7월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 어떤 게 있는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심상아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강원도민들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 정치인들이 이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데 싸우는 모습으로 불편함을 드렸다면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본질은 견제와 감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정과 협력할 때는 협력을 하지만 도정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치열하게 반대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 강원도의회는 어제부터 302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례안 18건과 건의안 2건, 또 동의안 3건을 이제 심사하고요. 실국의 이제 업무 보고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알펜시아 매각, 레고랜드 사업 등 도정의 각종 이제 난맥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비판하고 토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같이 위원회에 계시는 박인균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 많은 좀 의견을 내주시기를 이 자리 빌어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7월 임시회에서도 알펜시아 매각, 그다음에 레고랜드 문제는 계속돼서 이제 거론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격렬한 또 그 찬반이 또 오고 가는 것 같은데, 박인균 의원님께서도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심상아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 하는 밀실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논쟁을 해야죠. 그래서 이 집행부의 그 견제와 감시도 하고 또 좋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격려와 방향 제시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매각 당연히 이번에 다뤄야 합니다.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해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심상아 의원님께서 기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혹시 두 분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안건이나 발언이 있으신가요? 임시회에서? 예,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별개의 어떤 자유발언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기행위 상임위에서 업무 보고 과정에서 잘 듣고 또 이 궁금한 건 질의를 통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계획, 이게 자질 없는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앞서서 심상아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매각 문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도 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강원 영동 지역에 이 강원연구원 영동 분원을 추진하기로 올해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안건이나 발언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강원도 개발공사의 이제 정상화와 또 알펜시아 매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 발언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강원도 개발공사가 정상화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다음에 이제 강원도 개발공사에 대한 저희들이 토론이 있을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최근에 강원도 정치권의 논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중앙 정치권에서는 제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강원도에서는 이 재난지원금으로 취업 사회 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 취업 사회 책임제는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최문송 강원도지사의 중요 공약 중 하나인데요. 이 강원도에서 발표한 취업 사회 책임제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럼 이번엔 심상화 의원님께서요. 네. 네, 저는 취업 사회 책임제 정책을 강원도 2차 재난지원금 대신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이제 막심한 피해를 본 계층에 이제 지원해주기 위한 것인데요. 예.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취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코로나19에 이런 상황이 시급한 일인지 사실 저는 의문스럽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원도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는 뭐 좋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분 또 소상공인 또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지사께서 사회 취업 책임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당초에는 이제 10,000명을 1인당 월 100만 원씩 1년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좀 더 많이 이제 지원이 되었고 17,047명이 이제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가 이제 1,445억이고요. 시군비가 619억인데 과연 이분들이 1년간 하고 나서 또 3년 동안 고용 유지해가지고 1인당 3천만 원씩 기업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되는지 좀 그것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 이 정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 재원에는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업인들이 이제 정말 잘 사는 것보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게 우선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깊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심상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고령층이라든가 농산어촌 또 소상공인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대신한 취업사회 책임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인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냐, 선별적으로 지급하냐, 그리고 중소 및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지역화폐를 줄 것인가, 일반 현금으로 줄 것인가, 이런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국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 그러니까 1,700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건 현금으로,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급 시기는 이제 추석 전후로 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은 8월 달에 아마 지급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은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 자상위 기초수급자는 10만 원 더 플러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한테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이제 취업사회 책임제, 앞서서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이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에 이 거대 기업이나 이런 생산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취약한 이 강원 경제지요. 이 많은 어떤 이 실업자들이 발생하는데 이 흡수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놓고 있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할 수 있는 건 해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우량의 어떤 좋은 직업,
이런 창출하는 게 과제죠. 그러나 이 당장의 어떤 코로나 국면에서 이 실업자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이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문제는 있죠. 보면은 이 그 혜택에서 제외되는 어떤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보완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예, 예. 정부에서 1인당 25만 원씩 준다는 제5차 예. 재난지원금 이거는 이 돈대로 주고 그 취업 사회 책임제는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예, 아니면은 그렇죠. 별개의 사업입니다. 강원도에.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행되고 저것도 진행되는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예. 거죠, 강원도에선.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올해 10만 원 인상한 그 강원도 육아수당입니다. 그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이 정책도 대선 공약으로 앞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강원도 육아수당 이거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019년 1월 1일부터 돈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이 현금 40만 원씩 4년 동안 지급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예. 이 육아수당 시행 이후 학계 출산율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향되어집니다. 2018년은 109명, 2019년은 108명, 2021년 104명으로 이 인구의 아동의 어떤 출생률이 9위, 7위, 3위로 향상되어지거든요. 물론 이거 아주 부족하죠. 문제는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워낙 출생률이 낮고 인구 절벽의 시기에 이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통 나빠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정책이다라고 보신다는 거고요. 만족한 성공은 아니고요. 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좋다. 그랬을 때 그나마 추가로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강원도 육아수당을 성공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좀 이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육아수당도 대선 공약으로 내고 취업 사회 책임제도 이제 대선 이제 출마하시면서 이제 많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강원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취업사회 책임제도 강원도 최초 최문순 지사의 정책이고요. 예. 또 육아수당도 최초로 하는 거고요. 자치경찰제도 최초로 합니다. 예. 최초의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강원도가 최문순 지사의 정책을 시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사실 육아수당은 2018년도 강원도가 제출한 육아 기본수당 사업 타당성을 이제 검토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강원도에 재해업이 이제 결정을 이제 통보를 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강원도의 이제 사업 규모와 재정 여건, 타당성, 실효성, 이제 중복성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이제 대책을 다시 세우라고 사실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7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사실 어떠한 내용도 뭐 변경 없이 금액만 이제 30만 원을 줄이고 올해 다시 10만 원을 더 증액하고 지금 40만 원으로 이제 지원하면서 이제 시행을 하고 되는데 예. 사실 전들 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육아수당 정책이 잘 되어가지고 좀 강원도가 이제 소멸 지역에서 좀 해소되고 뭐 아동이나 여성, 가족 모두가 좀 강원도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막대한 5년간 이 육아 수당이 소요 예산이 5,252억 원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예. 이런 막대한 비용이 투입을 될 때에는 그냥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단순한 준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이 사업의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또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강원도가 좀 담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국비도 받는 사업인데 너무 최문순 지사께서는 성급하게 본인이 하고자 한다 그러면 다 시행을 하고 나중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육아 수당 70만 원 지급하겠다 했더니 제동을 걸었고 그래서 30만 원으로 낮춰져 가지고는 그냥 시행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네, 2019년부터 시행이 되고 20년도에 이제 10만 원 또 다시 증액을 하고요. 예. 그런 절차를 지금 받고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책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뭐 저는 이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지금 현 상황으로 어렵고요. 사실 예.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정말 잘 되기를 이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일이었죠. 7월 1일 강원도 자치경찰이 공식 출범을 한 날인데 사실 그 경찰서에 자주 왕래가 있는 분 빼고는 이 체감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그 자치경찰인 강원경찰 출범했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우리가 그 경찰법 개정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4월 2일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7월 1일부터는 이제 전면 시행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그 첫 사업으로 한 6억 정도 들여가지고 강원도에서 기구대 및 파출소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은 안심하게, 교통은 안전하게, 생활은 안녕이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활 밀착적인 그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현재 이제 국가 공무원 신분인 자치경찰에 대한 임용 권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운영에 따른 사무비 등 국고 지원 문제가 우리 도가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심 의원님. 네, 먼저 그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고요. 강원도형 이제 자치경찰제 이제 조기 정착에 모든 영향을 이제 같이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좀 강원도 자치경찰 제 이제 미흡한 점으로는 저 불완전한 이제 임용 권한을 좀 전에 이제 박윤 의원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비 지원도 사실 어떻게 들어올지 사실 이거는 뭐 좀 불투명하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시책을 이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이제 아직까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것도 서로 이제 뭐 집행부에서 노력을 또 좀 조속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올해가 이제 자치경찰제 첫 시행인 만큼 좀 다른 도보다는 강원도만의 이제 특성화된 치안 활동으로 이제 안전한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원도민으로서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세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한동안 시행착오는 사실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뭐 두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좀 안착을 했으면 좋겠다.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고 또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는 등 아무래도 의회 차원에서 변화가 생길 텐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이 변화에 대한 두 분 의원님들의 기대는 어떤지 이 부분을 들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심상화 의원님께서 예. 네. 이게 1988년 이후 이제 30년 넘게 이제 정체되어 왔던 지방 그 자치 제도를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개편을 하고 지방 의회의 독립성도 강화하는 계기를 이제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뭐 굉장히 모든 데서 이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1:1 매칭이 이제 제어된 부분하고요. 예. 또 의회 사무처 직원의 수를 뭐 재정이나 규모, 뭐 인구수 등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이제 특성에 맞게 정해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이제 정하도록 한 부분 등 이런 건 상당히 이제 아쉽게 지금 아쉬운 점이 또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뭐 국회에서 애들 뭐 빵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사실 이게 모두가 이제 반쪽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방자치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회와 정부의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저는 뭐 인식 부족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지방의회의 이런 그 관계성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는 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인균 의원님. 예. 일단은 어떤 뭐 앞서서 우리 그 심상호 의원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의의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독립적인 그 체형과 인사권이 있으면은 이 의회가 견제와 감시로 그 지금 말하자면 건강한 관계가 잘 형성될 것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물론 아쉬운 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요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정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인균 의원, 심상화 의원 두 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